자, 그럼 그 안을, 그럼 본인이 그냥 그 청와대라든가 또 이 개혁위하고 상의 없이 그냥 덜컥 발표를 했다면, 이건 그야말로 박상기 장관의 이제 일종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그 검사 숫자보다도 저는 더 수사 대상을 축소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아, 수사 대상? 예, 그러니까 장성들 제외시켰죠. 예, 또, 금융감독원 또 제외시켰죠. 아, 금융감독원 문제 있는. 최근에 문제가 있다고 또 굉장히 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은행에 영향력 미치고. 예, 게다가 뭐 이제 청탁 비리도 있었던 예. 거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 형제자매는 뭐죠? 저것도 빠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도 지금 정무직 좀 중심으로 하도록 이렇게 또 한정을 시키고. 정무직이요? 예. 원래는 대상이 2급, 원래 원안에는, 공고안에는 정확하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원래 공고안은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2급 이상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는 3급 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정무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장차관들 이외에는 되는 거죠. 예. 1급도 수사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실국장들은 수사에 아예 배제되지는 겁니다. 공수처가 또 하나의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그렇죠. 검사가 수사해야 되니까 맨날 제식구 감싸기 하면서 대충 마사지를 하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검사를 뺀다? 아니, 검찰의 모든 범죄는 검사가 스스로를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범죄,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뺑소니를 했다든지 검사가 뺑소니를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똑같이 다른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직무 관련된 범죄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재 변호사님 또 이거 중요한 대목인데요. 인지사건 수사에도 제한이 붙었다. 즉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를 하게 되면 고위공직자 수사가 검찰이 제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혹은 그 혐의를 잡았을 때 수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통보해 주는 것을 의무화해서 공수처에서 그것을 공수처로 가져올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통보할 의무가 없어졌어요? 그 규정을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오늘 논평을 냈었는데요. 사실상 그 규정을 없앤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공수처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죠. 예. 실제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까? 실제 이 고위공직자 비리의 정보라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서 경제사범을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 뇌물 사건이라든지 정치자금법 문제가 드러나고 그 때문에 이제 적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함구를 해버리면 공수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사가 굉장히 진척되지면 공수처에서 우리 쪽으로 그 부분을 이첩해라고 할 필요성이 없거나 실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면 사실상 공수처가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이재원 평론가 또 이런 대목도 있네. 검찰, 경찰 수사와 겹칠 경우에 개혁이 원래 건관에는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준다. 그래서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강화시켰는데 법무부 제시안에는 공수처장이 요구할 때만 사건을 이첩한다. 근데 공수처장이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다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통보의 의무 규정도 없고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저 같은 정치평론가들 입장에서 딱 보자면 결국 정무적 판단까지 내린 다음에 뭐 필요하면 개입을 해라 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판단 내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수처장이 한 번 더 걸르는 과정을 지금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파장까지 다 고려하고 바로 자고 우면하면서 눈치를 보고 할지 말지 그러다가 이거 별로 타격이 없을 것 같으면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공수처장이 밑에 일선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에게 상당한 개입을 하도록 사실은 용인하는 것인 동시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건 숫자도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예. 앞뒤로 악의는 많네요. 사건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검찰 수는 50명이 아니라 25명만 그렇죠. 가져가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사 개입 여부도 공수처장이 기본적으로 판단 내리도록 예.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축소 지향으로 쫙 이렇게 한 거죠. 꼼수로 보면 꼼수의 완결판이네요. 아주 머리를 많이 아주 썼네요.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예.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예. 우선 수사권과 관련해서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우선 수사권을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공수처에서는 뭐가 전국에서 검찰이 뭘 수사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알 없다. 수 없죠. 알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보 의무 제도를 두고 있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은 이제 말하자면 주된 수사가 경제 수사니까 검찰에서 하는 게 낫겠다. 이 부분은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니까 검찰에 맡겨놔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까 우리가 발본석원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공수처가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꾸로 주도권을 검찰이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왜 이렇게 후퇴됐느냐. 이 부분에서 기존의 검찰의 조직 논리가 상당히 반영됐다고 보는 시각이 이 문제 때문에 특히 나오는 거예요. 자,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네. 확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 듣는 분들 또 이해를 잘 못할 수 네, 있으니까. 자, 검찰이 수사를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수사 통지 의무가 없으면 공수처는 어떻게 알죠? 알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이재화 장관을 우리 공수처 검찰 이종훈 그 검사장이 지휘하에서 수사를 해요. 공수처에서 어떻게 알죠? 이 수사를 하는 걸? 알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죠. 피의자가 예. 검찰에서 수사 받는 보다는 공수처가 받는 것이 좋다고 하면 흘리겠죠. 그런 경우나 예. 아니면 언론에 보도될 경우. 검찰이 그렇죠. 언론에 보도되거나 검찰이 자기들이 하기 싫은 경우 예. 흘리겠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는 알기는 힘들겠죠. 말하자면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수사를 하는 경우는 알기 힘들고 편법적으로 스스로가 회피하거나 하기 싫을 때나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겠죠. 그러니까 이종훈 평론가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도 아니 도대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고 어떤 취사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갖고 수사를 하지? 도대체 정보는 어디서 구하지? 이 문제 딱 봉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무부는 왜 이런 안을 만들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 배경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관심이 많이 쏠리는 건데요. 역시 이제 검찰총장하고 이 법무부 장관이 기싸움을 벌리다가 결국 법무부 장관이 좀 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누가 졌다고요?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부 장관도 처음에 임명될 때는 굉장히 강경파가 임명됐다라고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거 결과적으로 호랑이를 들인 격이다. 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그 법무부 장관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에 나름 완결판이라고 내놓은 그 안이 상당히 축소된 안이 나오고 보니 그 법무부 장관도 역시 이 검찰 쪽 이 조직하고는 상대가 안 되나 보다라고 하는 이제 약간 자조 섞인 얘기가 한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죠. 네. 이재화 변호사님, 내부도 좀 취재를 했다고 하니 묻습니다. 예. 바른대로 대답하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아니오만 하지 말고 자세히 설명하면서. 예. 자, 법무검찰 개혁안이 언론에 발표가 됐어요. 네. 그렇자 통보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통보를 했죠. 네. 법무부에. 자, 그럼 법무부 개혁안이 이 권고안을 근거로 해서 법무부 개혁안을 만듭니다. 네. 그럼 이 개혁안을 발표했어요, 지금? 예.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하고 조율하지 않나요? 우선,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예. 우선 법무개혁위원회에서 발표를 할 때 법무개혁위원회 법무부 장관의 자문위원회가 아닙니다. 애초에 만들 때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느냐 존중을 하겠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사실상 말하자면 그 구속력이 있는 기구예요. 자문기구가 아니라. 예. 이 말을 쫓든 말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 견해를 줄 테니 우리가 참고해서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권고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존중하겠다고 법무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선 제가 팩트는 확인된 거는
한인섭 장관도 발표하는 내용 자체를 몰랐다는. 한인섭 위원장. 위원장도 예. 몰랐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권고안하고 변경을 할 때는 최소한 전체 위원회하고 위원들하고 상의를 못 하더라도 위원장하고 조율돼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도 몰랐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물명이거나 아니면 당신들은 지금 개혁위원회가 아니고 사실상 나의 자문위에 불과한 거다. 자, 확인합니다. 한인섭 위원장은 에게 통보하지 않고 한인섭 위원장은 모르는 상태에서 법무부 개혁안이 발표된 거 맞습니까?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확인했어요? 네, 확인했어요. 여기서 위증하면 감옥 가요? 그렇고. 예. 그리고 또 문제는 청와대에서 뭐 조율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은 안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뭐 법무부 장관은 각종 의견을 들었다 그러는데 지금 이제 수사과 관련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예. 검찰개혁위원회가 의견이 반영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국정개혁위원회, 검찰개혁위원회 또 대검의 검찰개혁위원회가 4군데가 있잖아요. 예, 청와대에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그럼 각자 알아서 개혁하나요? 그렇게 현재 상태로는 없고 그래서 청와대하고 사전 조율이 안 될 가능성이 안 되고 법무부의 그 실국장들과 차관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검찰의 견해가 강력하게 반영됐을 것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야 돼. 지금 뭐 실국장들이 대부분 검찰 출신이니까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자, 이종훈 평론가님, 일단 그 청와대 문제 차치하고 한인섭 위원장하고 그 조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무부가 이 대목에서 상식적으로 한번 좀 추론해보죠. 과연 청와대하고 조율 없이 발표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세요? 그러니까 그 한인섭 위원장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부분도 전 개인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확인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거짓말 안 할 사람이거든. 근데 하여튼 저는 그래도 의구심을 갖는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원래 그 개혁위 안에 비해서 굉장히 후퇴를 많이 한 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수정을 안 했다면 뭐 얘기가 다른데 아주 많이 수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발표하기 전에 사전 조율까지 마치고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생략됐다면 이것도 큰 문제고. 자, 게다가 그러니까 뭐 검찰하고 이제 조율하고 뭐 개혁위하고 조율하고 그 과정에서 뭐 또 독립안이 만들어지면 그걸 또 사실은 청와대하고도 조율을 했어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이겠죠.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을 사실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이렇게 고집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검찰개혁과 더불어서 이 공수처 이거 아닙니까? 자,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국 그 민정수석이 처음에 취임 초에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한번 논란이 굉장히 일었던 적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조국 민정수석을 제껴놓고 이걸 그냥 진행을 했다? 내지는 조국 민정수석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와대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게 그냥 개혁위에서 나온 안을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덜컥 발표를 했다? 상식적으로는 적어도 납득이 안 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합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발표한 거라면 그것 또한 사실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양쪽 다 납득이 안 가는데 자, 이런 그렇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보죠. 법무부 내부에서 조율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 자체는 강경하지만 어쨌든 정무직으로 외부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법무부에 검찰 출신들 검찰과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면서 장관님 이렇게 되면 이게 권고안으로 가게 되면 검찰 내부의 반발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장관이 거기에 쏠려갔을 가능성. 이게 현재적으로 보면은 가장 합리적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밑에서 이제 검찰 쪽의 요구를 이제 받아들인 그 안을 이제 어찌됐건 뭐 법무부에서 이제 실국장들이 어떻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그 안을 그럼 본인이 그냥 그 청와대라든가 또 이 개혁위하고 상의 없이 그냥 덜컥 발표를 했다면 이건 그야말로 박상기 장관의 이제 일종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상기 장관 밑에서 했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 박상기 장관이 책임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발표 여부는 장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 사건이 과연 그 박상기의 쿠데타냐? 이거 사실 규명해봐야 될 이제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게 쿠데타죠. 이 내용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예,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다들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그래서 긴급 대책회의를 해야 되죠?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하는 분위기였어요. 예. 현재까지 오기 전까지는 하는 분위기였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를 들러리로 지금 삼은 거 아니냐. 예. 이게 검사들 이야기 들으려면 우리가 우리 의견을 왜 듣느냐. 예. 그러네요. 이런 분위기가 좀 격앙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존 검찰에 말하자면 휘둘려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님, 네. 그럼 그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네.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아니 A 아니고요. 예. 법무부 B 아니에요. 예. 어느 것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예. 수정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정부 안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의원 입법을 할 겁니다. 의원 입법으로. 예. 그리고 논란이 되니까 지금 박 장관이요. 최종안은 아니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했어요. 파이널 버전은 아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또 수정 여지가 좀 이제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당탕탕하면서 제기를 잡아가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으로 봐갖고는 무언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는 완전히 이빨 빠진 종이 호랑이를 만드는 거고. 네. 이대로 가서는 이거 검찰개혁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를 하게 되면 고위공직자 수사가 검찰이 제보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혹은 그 혐의를 잡았을 때 수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에 통보해 주는 것을 의무화해서 공수처에서 그것을 공수처로 가져올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을 해줘야 그렇죠. 되는데 네. 통보할 의무가 없어졌어요? 그 규정을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오늘 논평을 냈었는데요. 예. 사실상 그 규정을 없앤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공수처의 힘을 다 빼버리는 거죠. 예. 실제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까? 실제 이 고위공직자 비리의 정보라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서 경제사범을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거 뇌물사건이라든지 정치자금법 문제가 드러나고 그 때문에 이제 적발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검찰이 함구를 해버리면 공수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사가 굉장히 진척되지면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는 상급 이상으로 했었는데 지금 정무직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장차관들 이외에는 되는 거죠. 예. 1급도 수사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실국장들은 수사에 아예 배제되지는 거예요. 공수처가 또 하나의 그 필요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잖아요.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그렇죠. 검사가 수사해야 되니까 맨날 제식구 감싸기 감싸기 하면서 대충 마사지를 하는데 그런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검사를 뺀다? 아니, 검찰의 모든 범죄는 검사가 스스로를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뺑소니를 했다든지 검사가 뺑소니를 했다든지 이런 것까지 다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놨는데 똑같이 다른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직무 관련된 범죄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재화 변호사님 또 이거 중요한 대목인데요. 인지사건 수사에도 제한이 붙었다. 즉 자, 그럼 그 안을 본인이 그냥 그 청와대라든가 또 이 개혁위하고 상의 없이 그냥 덜컥 발표를 했다면 이건 그야말로 박상기 장관의 이제 일종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 검사 숫자보다도 저는 더 수사 대상을 축소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아, 수사 대상. 예, 그러니까 장성들 제외시켰죠. 또 금융감독원 또 제외시켰죠. 아, 금융감독원 문제 있는 최근에 문제가 있다고 또 굉장히 또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은행에 영향력 미치고. 예, 게다가 이제 청탁 비리도 있었던 거고. 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다 제외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 형제자매는 뭐죠? 저것도 빠졌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도 지금 정무직 좀 중심으로 하도록 이렇게 또 한정을 시키고. 정무직이요? 예. 원래는 대상이 2급, 원래 원안에는, 공고안에는 정확하게 법무검찰개혁위원회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원래 공고안은 중앙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2급 이상이 수사의 대상이 되고,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수처장이 한 번 더 걸르는 과정을 지금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파장까지 다 고려하고 바로 자고 우면하면서 눈치를 보고 그렇죠. 할지 말지 네. 그러다가 이거 별로 타격이 없을 것 같으면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공수처장이 밑에 그 일선 그 공수처에 있는 검사들에게 상당한 개입을 하도록 사실은 용인하는 것인 동시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사건 숫자도 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앞뒤로 악의는 맞네요. 사건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검찰 수는 50명이 아니라 25명만 그렇죠. 가져가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수사 개입 여부도 공수처장이 기본적으로 판단 내리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축소지향으로 쫙 이렇게 한 거죠. 꼼수로 보면 꼼수의 완결판이네요. 머리를 많이 아주 썼네요. 부정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우선 수사권과 관련해서 논의가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우선 수사권을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수처에서 우리 쪽으로 그 부분을 이첩해라고 할 필요성이 없거나 실개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공수처가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이재원 평론가 또 이런 대목도 있네. 검찰, 경찰 수사와 겹칠 경우에 개혁이 원래 그 건관에는 공수처에 수사 우선권을 준다. 그래서 공수처가 우선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강화시켰는데 법무부 제시안에는 공수처장이 요구할 때만 사건을 이첩한다. 근데 공수처장이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다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는 통보의 의무 규정도 없고 요건 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저 같은 정치평론가들 입장에서 딱 보자면 결국 정무적 판단까지 내린 다음에 뭐 필요하면 개입을 해라 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수처에 있는 그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이거는 우리가 수사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판단 내리면